제7장의 달로기, 차단기, 퓨즈 및 각종 개폐 장치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단기기는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CB 이렇게 얘기하죠. 전력 퓨즈, 그다음에 달로기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저압에서는 MC10이죠.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배선용 차단기, 전에는 NFB 노 퓨즈 브레이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MC10이라고 하죠. 누전 차단기 그래서 ELB 이것들이 저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록이고요. 기중 차단기, 전력 퓨즈, MC12,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 집에서 이런 것들 배전하면서 많이 분전하면서 보셨죠. 자, 먼저 달록이부터 살펴보면 디스커넥팅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죠. 차단기는 CB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록이는 여기 무부하 상태에서 전류를 개폐한다. 즉 부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개폐할 수 없는 기기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 소호 기능이 없고 차단기는 아크를 소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점검 보수 시 회로를 분리할 때 사용되고요.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얘를 사용해서 차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미약한 어떤 선로의 충전 전류라든가 변압기 여자 전류 이런 것들은 큰 아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개폐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달로기를 정리해 보면요, 무부하 상태에서 회로를 개폐하는 장치이고 점검이나 보수 시 회로를 분리하고요.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은 없고 미약한 선로의 충전 전류, 그다음에 변압기 여자 전류 이런 것들은 개폐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폐기에는 부하 전류가 가능한 개폐기도 있고요.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은 없다. 이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선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개폐 능력은 없고요. 얘는 66kV 이상 특고압 수전 설비 인입구 개폐기로 쓰이는 개폐기, 라인 스위치 그래서 선로 개폐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229 이런 데서는 사용되지 않고요. 66kV 이상일 때 선로 개폐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달록이 대신에.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자,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 그래서 ASS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로서 과부하나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 구간을 분리하는 개폐기고요. 또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부하 개폐기라고 하죠. LBS 부하 개폐기 역시 얘도 부하 전류 개폐는 가능하지만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은 없고요. 주로 수전실의 인입구 이런 데 배치하는 것을 부하 개폐기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ALTS가 있습니다.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되죠.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얘는 이중 전원을 확보한 수용가에서 정전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함으로써 정전 없이 일정한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폐기죠. 자, 이거하고 구분해야 될 것이 ATS입니다. ALTS와 다른 ATS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 그건데요. 역시 얘는 ALTS와 ATS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거 ALTS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전원이 있죠. 여기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자, 이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부하를 돌리고 있다가도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그렇죠? 전환되면서 이쪽에서 다른 우리가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스위치고요. ATS 이것은 자동 전환 개폐기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다가 얘가 정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예비 전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예비 발전기로 우리가 전환이 되면서 이쪽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그런 스위치를 ATS 여기 이중 전원으로부터 전환하는 그런 개폐기를
우리가 ALTS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개폐기가 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자 기중절연형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ISS 에어 인슐레이티드 섹션 스위치입니다. 과부하나 고장 전류 발생 시에 역시 자동으로 개방 분리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개폐기로서 수전 설비 인입구에 설치하는 AISS 기중절연형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자, 리클로저는 역시 일정한 시간 지난 뒤에 자동적으로 재투입이 되는 거죠.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끊었더라도 다시 한번 또 닫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순간 고장을 제거하는 배전선로용 보호용 차단기 겸 개폐기다 그 얘기죠. 즉 우리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락사고도요 일시적인 사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고의 원인이 또 제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었더라도 다시 한번 바로 또 투입을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반복을 해봄으로써 고장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검출 시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또 재투입을 통해서 바로 복구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차단기다 이렇게 개폐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 섹셔널라이저죠.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리클로저하고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을 하죠. 리클로저하고 섹셔널라이저가 같이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개방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차단기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CB로 표현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즉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때 회로를 개폐할 수도 있고요. 또 단락사고라든가 지락사고 이런 고장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로를 우리가 차단을 해서 기기 또 그 전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우리가 차단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차단기의 종류 우리 필기에서 많이 살펴봤죠. 유입 차단기, 소음 애질은 이제 기름이 되는 거죠. 절연유고요. 또 아크에 의한 절연유의 분해가스, 수소의 흡부력 이거는 그 아크를 우리가 냉각시키는 힘을 우리가 흡부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재로 우려로 해서 옥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가용 수전 설비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자 기동 차단기 ACB죠. 이것은 일반 공기 대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용 차단기의 일종이고요. ABB는 이거는 공기 차단기죠. 이거는 압박을 막 주고 있죠. 얘네 둘이서 A를. 그래서 이거는 공기 차단기로 이거는 기압이 상당히 높은 고압의 공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둘의 차이점. 이거는 ACB 자연스럽게 대기입니다. 대기 공기고요. 그 다음 공기 차단기 ABB 식기압 이상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차단 시 소음이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큰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VCB 진공 차단기죠. 진공이 소음 애질이 되는 거고요. 개폐 서지 전압이 상당히 높아서 이 진공 차단기 뒤에는 즉 부하 앞에서 이 서지 흡수기를 일반적으로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상대적으로 소형이고요. 진공이다 보니까 경량입니다. 자, 자기 차단기 역시 자기의 전자력을 이용하고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MBB죠. MBB.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 GCB입니다. 가스. 그래서 소음 애질 SF6인데요. 육부라 황인데 상당히 굉장히 사실은 거의 완벽한 가스인데 이거의 단점은 사실 하나 있죠. 뭡니까? 얘가 온실가스라는 거예요. 아주 온실가스 중에서 악명이 높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밀폐를 시켜서 밖으로 새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우리 전기적으로 이런 아크를 소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절연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질 때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죠. 자, 소형화가 가능하고 또 밀폐형으로 배기 소음이 없고요.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주로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불활성, 무색무취, 무독성의 열 전도성, 절연 내력, 소우 능력도 좋고요. 아크도 안정화돼 있고 절연 회복도 빠른 굉장히 거의 완벽한 가스다. 온실가스의 성질을 빼고는 그런 성질이 있는 굉장히 아주 우수한 가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은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그래서 GIS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차단기, CTPT 이런 것 등에다가 이제 SF6를 채워가지고 금속 수납함에 이렇게 밀봉해 버린 것을 우리가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밀폐형으로 소음이 없고 또 충전부에 노출이 없죠. 그래서 뭐 만지거나 해도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죠. 신뢰성도 우수하고요. 또 소형화 가능하고 감전 위험이 적은 편이죠. 보수 점검도 용이한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IS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이름들. 자, 그다음에 차단기의 분류에는 특고압용으로는 가스 차단기, 그다음에 ABB죠. 이거는 압축 공기를 쓰게 됩니다. 10배 이상의 압축 공기를 쓰게 되고요. 진공 차단기 이런 것들이 이제 특고압 차단기고요. 저압용은 이제 배선용 차단기 MCCB, 그다음에 ACB, 누전 차단기는 ELB죠. ELB. 여기 ACB는 요거는 기종 차단기죠. 기종 차단기가 됩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 이런 것들은 저압용 차단기가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차단기의 전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먼저 차단기의 전격 전압입니다. 차단기에 인가될 수 있는 계통의 최고 전압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사실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외워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차단기 전격 전압은 우리가 공칭 전압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정의하느냐 1.1분의 1.2에 이 곱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3.3 같은 경우는 3.6이 딱 나오고요. 얘도 6.6 같은 경우에 이거에 의해서 여기에 6.6을 뭐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얘가 나와요. 근데 229 같은 경우는 이 공식에 여기에 229 대입해서 1.1분의 1.1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안 나오고요. 24.98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건 특별히 요걸 이 값이지만 이거에 의하면 이 값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이거 별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요. 여기 66 같은 경우도 72.5가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72가 나오고요. 얘도 168이 나오고 요것도 뭐 376.36 얘도 834.55가 나오는데 뭐 요 정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거까지는 하지만 229, 66, 그다음 154 이 정도는 계산된 값은 뭐 당연히 이거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니까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지만 이걸 통해서 258 얘는 72.5, 170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기라든가 개폐기, 단로기의 전격 전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값, 또 계산된 값 이런 값들과 동일하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66까지는 5사이클 그리고 얘는 332라고 하는 것 555, 332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뭐 어떻게 한번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문제를 통해서 보시다가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또 반복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전격 전류는요. 보통 상태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보통 상태에서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또 각 부분의 온도 상승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한도를 우리가 전격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무리 없이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전격 차단 전류는 역시 전격 전압, 전격 조건 하에서 기구가 표준의 동작 책무를 행하는 경우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 전류의 한도, 즉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전격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얘가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가를 정한 그 한도를 전격 차단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여긴 용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떻게 이거 다 외우지 못합니다. 어떤 큰 틀에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 전격 이제 투입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표준 동작 책무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는
이제 투입 전류를 전격 투입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격 차단 전류 요거 특히 다른 거에 비해서 중요하죠. 트립 코일이 여자되는 것으로부터 아크가 소호되는 그 시간까지를 전격 차단 전류다. 이것도 필기에서도 자주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의 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열려버리고 또 아크가 소호되는 그 시간까지 합. 트립 코일 여자에서부터 역시 소호 시간까지의 시간 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동작 책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차단과 투입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두고 동작하도록 일종의 그 정해놓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 책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차단기 일반 A형과 B형, 고속형이 있는데요. 처음에 오픈한 뒤에 3분 뒤에 다시 닫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오픈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3분 뒤에 또 닫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픈하는 형태. 이것을 A형, 또 B형은 차단한 뒤에 오픈시킨 뒤에 15초 뒤에 다시 닫았다가 다시 문제가 생겼다면 오픈시킨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고속형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기마다 여기 뭐 T초, T시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고속형은 처음에 했다가 0.3초 뒤에 다시 빠르게 닫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열고요. 다시 3분 뒤에 닫았다 연다 이런 것들이 정해진 어떤 동작을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정해진 값이다 그 얘기죠. 다음은 차단기 트립 방식입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트립되느냐, 직류 전압에 의한 트립이 있고요, 또 부족 전압에 의한 트립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트립 방식이 있고 CT 트립이 있습니다. 요거 큰 틀에서 요 트립 방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면 좋겠죠. 먼저 직류전압 트립 방식은요, 직류전원을 우리가 트립에 이용하겠다 그 얘기죠.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죠. 또 부족전압 트립 방식은 CT 2차 전압을 트립 코일에 인가한 상태에서 1차 전압이 부족하면, 즉 떨어지면 트립되는 그런 방식을 부족전압 트립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콘덴서 트립은 충전된 콘덴서에서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트립을 시키는 방식이 콘덴서 트립이죠. 말 속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CT 트립 역시 변류기죠. 변류기 2차 전류가 정해진 값보다 초과되게 되면 트립되는 방식이다 그 얘기죠. 직류전압, 부족전압, 콘덴서 트립, 그 다음에 CT 트립 방식 이런 이름과 함께 또 뭐 말 속에 그대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차단기의 용량 산정으로 갑니다. 차단기의 용량은 우리가 루트 3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격 차단 전류가 주어지면 그 값 써도 되고요. 또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단락 전류를 씁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전류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공칭 전압에다가 얼마 곱합니까? 1.1분의 1.2를 곱해서 만들어낸 값인데 몇 가지 외워야 됐었죠. 3.3, 6.6, 229, 66, 154 이런 거에서 뭐 얘 둘은 이 값으로 적용되지만 229 같은 경우에는 25.8, 66은 72.5, 얘는 계산하면 6호지만 170 이거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었죠. 그래서 차단기 용량 산정하는 공식 꼭 기억하셔야죠. 루트 3에 차단기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또는 단락 전류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다른 공식들하고 좀 헷갈리죠.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 우리가 전격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PN 이렇게 표현하고요. 루트 3에 얘랑 비교하면서 잘 보시면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죠. 이것은 뭐 부하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에서의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칭 전압입니다. 공칭 전압. 예를 들어서 뭐 154 kV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4 kV가 오지만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여기는 170이 와야죠. 아까 우리 외웠던 대로 170 kV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을 구하라. 이거는 차단기 용량이고요. 단락 용량을 구하라 할 때도 역시 PS 그래서 루트 3에 여기도 전격 전압, 여기에 해당되는 전격 전압 역시 공칭 전압입니다. 154가 와야 되고요. 단락 전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락 용량 자체가
차단기 용량, 왜냐하면 차단기는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차단기 용량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써야 됩니다. 나머지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 단락 용량도 공칭 전압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락 용량을 계산해봐라라고 했을 때, 이 단락 용량을 계산해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 단락 전류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들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여기 크게 여러분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우리 전압, 대지 전압이 주어졌을 때, 단락이 생겼을 때, 이 선로에서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때, 그때의 단락 전류, 당연히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때의 전압을 여기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류 값이 얻어지니까 단락 전류였죠. 그 다음 단위법이죠. 피우법에 의해서 여기 전압분의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준 전압에서 선로에서의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얘는 비율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퍼센트 임피던스에서의 값 자체는 역시 기준 전압분의 여기 에서의 곱하기 100 한 거죠. 이것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변형한 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었죠. 10V 제곱분의 ZP, 10V 제곱분의 ZP.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성간 전압의 단위 중요하다고 그랬죠. 킬로볼트를 써야 되고 여기에 용량도 킬로볼트 암페어를 쓴 이 공식, 우리 필기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곱했고요. 그래서 이때의 전류값 자체는 단상에서는 우리가 P를 전력을 V로 나눈 거였죠. 그리고 3상에서는 이때의 전격 전류는 P를 루트 3V로 나눠준 거였죠. 요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3상에서는 전력 자체가 루트 3VI 이렇게 되기 때문에 I는 루트 3V분의 P로 대입해 준 것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역시 우리가 기존에 자세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보는 지금 그런 감각으로 가져가시면 별거 공식 없습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 자체가 이제 PS,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PN 이렇게 우리가 또 이 공식에 의해서도 단락 용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에는 지금 단락 용량, 이 앞에서는 단락 용량을 전격 전압, 즉 공칭 전압에다가 단락 전류를 곱해서 루트 3 곱한 건데요. 즉 단락 전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다시 여기 뒤로 돌아와서 이때의 단락 용량은 만약에 단락 전류를 굳이 주어져 있지 않거나 구할 필요 없이 전격 용량을 알 때에는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요거 단락 용량에서 PS는 루트 3의 공칭 전압이라고 할 수 있죠.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단락 전류죠. 이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문제 속에서 구할 수 있고요. 또 전격 용량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주어지면 얘로 구하고 얘가 주어지면 얘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부드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을 우리가 경감시켜야 되는 대책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사고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 용량 같은 경우 자체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전격 용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 즉 임피던스 값을 낮추는 것이 이 값을 키우는 거죠. 이 값을 키우는 것이 이 값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한다. 이 식 속에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커지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단락 용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또 한류 리액터, 이것도 단락 전류를 우리가 제한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한류 리액터. 거기에 또 직렬로 우리가 리액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도 증가하게 되면서 단락 용량도 감소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또 늘린다는 것은 모성 계통을 좀 분리하자는 거죠. 우리가 계통을 이렇게 연계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병렬적으로 뭔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통을 연계할수록 병렬적으로 우리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통을 분리시켜 버리면 이렇게 계통을 모성 계통을 분리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역시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 단락 용량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계통을 우리가 연계를 하게 되면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계통을 분리시켜 버리면 상대적으로는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단락 용량 경감 대책은 요걸 우리가 이 식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좀 늘려나가는 방식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생각해 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준 충격 저렴 강도 요거 여러분들 BIL이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 문제도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기준 충격 저렴 강도 이렇게도 기억하시고요. 또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요걸 기억하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뭐 공식 여러분들 요것도 역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절연 계급에다가 5를 곱하고 50을 더한 값으로 정의하고요. 또 절연 계급을 또 뭐 BIL이 주어지면 절연 계급도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절연 계급을 대입해 보면 거기에 1.2를 곱해 보면 공식 전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공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번에 다 처음부터 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일단 눈도장 찍고 실기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정리해 보면서 외워야지 처음부터 이거 한꺼번에 다 외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